지금부터 제326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단상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 반주에 맞추어 1절만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1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신만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31만 도봉 구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원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실록의 푸르름이 한창인 5월에 제326회 임시회를 개회하여 이렇게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도봉 구민들에게 참으로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2년간 논란이 된 GTX C 노선 도봉 구간을 지하화하로 건설하기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그동안
지하화를 관철시키고자 노력해 주신 오은석 구청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난 5월 2일에는 효창운동장에서 서울시 구의원 한마음 체육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4년 만에 열린 체육대회에서 타 구의원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하며 우위를 다지는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함께 해주신 선배 동료 의원과 직원 여러분들, 그리고 바쁘신 일정에도 저희들을 격려해 주시기 위해 찾아주신 오은석 구청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5월은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부부의 날 등 가정과 관련된 기념일이 연이어 이어지는 가정의 달입니다. 최근 발생하는 다양한 사회 문제의 해결 방안은 행복한 가정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구민들이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지원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도 가정 관련 복지 정책 시행에 항상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가정의 달을 맞아 구민 여러분들께서는 가족 간 작은 행복을 나누고 사랑을 건네며 가족의 소중함을 되새겨보는 소중한 시간 보내시길 바라며, 더 나아가 우리 주변에 소외된 이웃들의 아픔도 함께 살피고 보듬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7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 결과 중간 보고의 건과 조례안 심의 등의 안건 처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지난 4월부터 결산검사를 위해 한 달여 기간 수고해 주신 이강주 대표 의원님을 비롯한 결산검사위원 여러분들께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임시회에서도 구민의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구민의 뜻을 적극 반영하여 안건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도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으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제 이번 임시회가 끝나고 6월이 되면 장마를 걱정하는 절기가 옵니다. 장마에 대비하여 우리 주변에 산사태 위험 지역이나 절개지, 공사장 주변에 위험 요소는 없는지, 노후된 건축물의 옹벽이나 축대는 안전한지 등을 순찰하시어 구민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안전점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하절기를 맞아 건강관리에 더욱 유의하시고 구민 여러분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26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326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이번 임시회에 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황영미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 사무국장 황영미입니다. 제326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는 지난 4월 28일 이성민 의원 등 5인의 의원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 3항에 따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안건과 해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발의 안건으로는 이호석 의원 등 11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업무 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4건이 행정기획위원회에 해부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에 관한 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5건이 행정기획위원회에 해부되어 있으며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시행조례 폐지조례안이 복지건설위원회에 해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중간보고의 건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황영미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 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고금숙 의원님의 2인의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31조에 따라 발언을 허가하겠습니다. 먼저 고금숙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촘촘한 복지, 약자와의 동행을 위하여 오랜 가뭄 끝에 기다리던 단비가 내려 대지의 생물들이 더욱 싱그러워진 5월입니다. 가정의 달 5월에는 우리 구민 모두의 가정에 행복과 웃음이 가득하시기를 소원하면서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31만 도봉구민 여러분, 강신만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행복을 위해 수고하시는 오은석 구청장님과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쌍문 이사동 방학삼동 출신 구의원 고금숙입니다. 저는 오늘 촘촘한 복지, 약자와의 동행을 위해 쌍문동 지역을 보살필 수 있는 복지센터 건립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재 도봉구에는 창동 종합사회복지관, 방학골 종합사회복지관, 서원 종합사회복지관 3개의 종합복지관이 있습니다. 이 복지관들의 위치를 보면 창 1동, 방학 2동, 도봉 2동에 소재하고 있어서 쌍문동 지역에는 종합사회복지관이 없는 실정입니다. 쌍문동 지역 중 특히 쌍문 1, 2, 3동 지역은 단독주택 지역으로 노령 인구 및 취약계층이 많은 거주하는 지역으로 이 주민들을 곁에서
촘촘히 보살필 기관이 필요합니다. 이 지역 취약계층을 창동 종합사회복지관과 방학골 종합사회복지관이 분담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거리상으로도 멀 뿐더러 교통 또한 편리하지 않아 취약계층 보호에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굉장히 많습니다. 민선 8기 들어서 촘촘한 복지를 강조하신 오은석 구청장님, 쌍문동 지역의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관에 건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인구 기준에 미달되어 시비 지원을 받아 건립하기가 어렵다면 종합사회복지관 분관 형태의 사회복지관 센터를 구비로 건립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종합사회복지관 한 개를 운영하는 데는 운영비가 연간 20여 원 정도 소요되나 센터 형태로 운영되면 그보다 훨씬 작은 예산으로 운영이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요즘 언론에 생활고 등으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례들이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정치를 하는 한 사람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게 합니다. 구 예산이 어려운 현실이나 예산의 우선순위를 조정하여 사람 우선의 정책, 촘촘한 복지, 약자와의 동행을 위한 이러한 곳에 예산은 쓰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의 따뜻한 마음이 정책으로 이어지길 기대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금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병건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고 사랑하는 32만 도봉구민 여러분,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을 실현하기 위해 늘 애쓰시는 강신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도봉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늘 열정을 다하시는 오원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1,300여 명의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봉사의 달인 창동의 일꾼으로 지역을 누비고 있는 장145동 구의원 안병건입니다. 오늘 발언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1주년인 5월 10일 하루 앞두고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괄목할 만한 방미 성과를 짚고 가겠습니다. 바로 지난 4월 말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을 국빈 방문하여 성공적인 한미 정상회담을 마치고 귀국하였습니다. 한미동맹 70주년을 축하하고 59억 달러 투자 유치, 50건의 MOU 체결 성과를 거두었고 핵협의체 창설, 한미 안보협력 프레임워크 결성 및 과학기술협력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 상하원 합동연설과 멋진 노래 열창으로 화제가 되었던 국빈 만찬에서 받은 박수갈채는 값을 매길 수 없는 성과입니다. 대통령실의 성과만큼 민선 8기 1주년을 향하는 우리 도봉구에도 뜻깊은 성과가 많습니다. 바로 어제 5월 8일 정말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GTX 신호선 도봉구 간의 지하화 건설이 최종 확정된 것입니다. 국토교통부와 우선 협상 대상자 간의 협상이 완료되어 드디어 올해 연말부터 지하화 사업 착공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간 GTX 신호선 도봉구 간의 지상화 추진 계획으로 인해 주민들의 우려와 불안이 극에 달하였습니다. 감사원 공익감사와 한국개발연구원 적격성 조사 등 많은 곡절이 겪었습니다. 사업을 본래의 계획대로 복구시키고자 오원석 구청장님, 김재섭 도봉갑 당협위원장님,
김선동 도봉을 당협위원장님, 그리고 서울시의회와 우리 도봉구 의원들의 모두 발벗고 나서서 지하화 최종 확정이라는 기쁜 결실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 역시 GTX 신호선 지하화를 공약으로 걸고 불태의 각오를 다진 만큼 어제 나온 지하화 결정 소식에 기쁘기 그지없습니다.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민선 8기 우리 구의 복지와 관련해서 짚어보겠습니다. 도봉형 약자와의 동행 그물망 복지를 적극 추진한 결과 2022년 보건복지부 노인복지사업 장기 요양 분야에서 우수 선정, 2022년 여성가족부 여성친화도시 선정 등 복지사업의 성과를 대외적으로 인정받았고, 민선 8기 출범 이후 현재까지 서울시 등 외부에서 추진하는 각종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1인 가구, 장애인 분야 등 12건의 사업이 선정되어 금액으로 따지면 약 7억 6,600만 원 이상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이 함께하는 복지 거점 공간인 지역 밀착형 사회복지관 사업을 통해 탄탄한 지역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방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겨울 실시된 2023년 희망온돌 겨울나기 위문금품 모금 실적은 사업 추진 이래 도봉구 최고의 실적인 19억 원이 넘는 금액을 달성하였습니다. 이런 성과는 모두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비전을 위한 오원석 구청장님의 의지와 관련 부서 공무원, 그리고 복지기관 직원들, 동장님, 통장님, 그리고 함께 해주신 주민 여러분들의 힘을 모아주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도봉구의 복지를 살펴보았다면 저는 이제 우리 주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 중에 하나인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사업 활성화에 대한 요구는 우리 도봉구의 오래된 수건 사업입니다. 고도 제한 등 규제 완화와 주거 환경 개선, 주택 공급 활성화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민선 8기 오원석 구청장께서는 금년 1월 1일부로 도봉구 도시관리국에 재건축 재개발과를 발족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정비사업 추진을 통해 정비사업 추진 기본계획 2023년, 2026년을 수립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저는 민선 8기 오원석 구청장님께서 박차를 가하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추진에 발맞춰서 우리 도봉구 의회에서도 정책을 지원을 위한 선체적 연구 활동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그에 따라 지난 4월 6분의 의원님들과 도봉구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 연구회라는 연구의원단체를 발족하였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사업은 국민의 재산권이 달린 중대 사안이지만 일반인이 자세히 이해하고 제대로 대응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당장 정비사업에 관련만 해도 재건축 사업, 재개발 사업,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 모아타운, 가로주택 정비 사업, 민영주택 건설 사업 등 여러 갈래가 있으며 각각의 사업 요건이 모두 다릅니다. 수시로 변하는 관련법에 대해 숙지해야 하며 복잡한 절차에 대해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우리 도봉구 의회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 연구회는 정비사업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와 사례 연구를 바탕으로 도봉구의 특성에 부합하는 사업 활성화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주민들의 가려운 것을 긁어줄 수 있는 의정활동을 펼치고자 합니다. 지난 3월 서울시 조례에 따라서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민선 8기 오원석 구청장님의 재건축 재개발 사업 활성화 공약이 서울시 정책과 맞물려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 박차를 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집행부의 정책이 적극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은 실록에 짙어지고 꽃이 만발하여 계절의 여왕이라고 일컫습니다. 국민 여러분 모두 가정의 달 5월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성민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31만 도봉구민 여러분, 강신만 의장님, 오원석 구청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1300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봉 1, 2동 이성민 구의원입니다. 행정구역의 47%가 산림으로 이루어진 도봉구는 등산객이 많이 찾는 도봉산, 초안산이 있어서 상대적으로 산불 발생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통계를 볼 때 3월을 전후로 산불 발생률이 높았습니다. 2023년 3월 11일 도봉산 광륜사 뒤편에 40대 여성이 방화로 200제곱미터가 소실되었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구속되었습니다. 최근 몇 년간 특히 피해 규모가 큰 대형 산불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상기후 같은 다양한 원인이 제시되고 있지만 중요한 건 산불은 대부분 사람이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산림청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10년간 산불 중 60% 가까이가 입산자 실화, 각종 소각, 담뱃불 같이 명확히 사람에 의해서 발생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벌써 400여 건의 크고 작은 산불이 발생했으며 최근 강릉에서 난 산불로 축구장 530개 면적의 산림이 불에 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275건의 산불 원인이 규명되었는데 37%는 논밭을 태우다가 난 산불이었으며 나머지는 모두 실화였습니다. 올해 홍성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또한 실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산불 가해자 검거율은 41%에 불과합니다. 산불 같은 경우 산간 오지에서 발생하다 보니 CCTV 같은 증거를 찾는 데 제한이 있어 범인을 검거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산불 가해자들의 77%가 기소유예로 처벌을 면했으며 그 외 21%는 벌금형으로 그쳤습니다.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산불 가해자는 최대 15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지만 고의성이 인정됐을 경우입니다. 대부분이 단순 과실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그쳤습니다. 미국에서는 2013년 5명의 목숨을 앗아간 캘리포니아 산불 방화범의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2017년에는 장난삼아 폭죽을 던져 산불을 낸 15살 소년에게 우리 돈 약 418억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장난삼아 고의성 없이 낸 산불에도 거액의 배상을 청구했다는 점이 우리나라와는 큰 차이를 보입니다. 이제는 몰랐다, 고의가 아니었다 이런 말로 대신하기엔 산불 가해자로 인한 피해는 너무 광범위하고
잿더미가 된 살림을 원상복귀하는 데에는 100년 이상의 긴 시간이 소요됩니다. 산불은 예방이 최선입니다. 근본적으로 산불 발생 최소화하고 과학적 감시와 지상, 공중 작전으로 산불을 초기 진화해야 합니다. 관련법을 더욱 강화해야 산불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성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26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326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2023년 5월 9일부터 5월 15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26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고금숙 의원님과 황수빈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 10일부터 5월 14일까지 5일간은 위원회 활동 등으로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했어요.